스테노시스, 스콜리오시스, 알스라이티스, 벌자이티스, 마이알지아, 자이포이드, 스파이노스. 이게 뭘까요? 자, 시스, 아이티스, 알지아, 오이드, 오스 등의 전미사를 알면 질환명이 보이고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협착증이 있다고 합니다. 뭐 디스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십니다. 필드에 있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럼 우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질환은 이름을 정의할 수 있으면 50%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질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머리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나 친근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처음 보는 용어를 접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지만 간단한 비밀을 이해하고 다시 본다면 더 이상 새롭고 복잡한 용어가 아니게 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전미사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미사를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질환명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전미사의 용도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병리적 상태. 둘째, 증상 및 징후. 셋째, 치료와 수술. 넷째, 진단과 검사. 마지막 5번째로 형용사용 전미사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필드에서 흔히 접하는 근골격계와 관련된 전미사를 다뤄볼 건데요.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시스,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아이티스와 알지아, 그리고 형용사용 전미사인 오이드와 오우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스테노시스와 스콜리오시스를 보면 용어의 맨 뒤가 시스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미사는 용어의 가장 뒤에 붙어서 용어의 의미를 꾸며줍니다. 자, 전미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스가 무슨 증이라고 했습니다. 병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붙는 용어에 따라 무슨 증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스콜리오가 붙으면 스콜리오시스가 되겠죠? 우리말로 척추 측만증이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스콜리오가 꼬부라진, 비틀어진이라는 뜻의 접두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스콜리오시스는 말 그대로 척추가 비틀어지고 꼬부라지는 증상이라는 뜻으로 척추측만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스테노시스도 한번 알아볼까요? 시스가 무슨 증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 스테노만 알면 스테노시스도 뭔지 알겠죠. 스테노는 작다, 좁다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스테노는 좁다는 뜻이고 시스는 무슨 증이니 스테노시스는 좁은 증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스테노시스는 좁을 협에 좁을 착자를 써서 좁은 증이 아닌 협착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가 좁아지는 증일까요? 크게 2군데밖에 없어요. 척추뼈에는 하나의 큰 구멍이 있는데요. vertebral foramen, 척추뼈 구멍입니다. 척추뼈들은 쭉 이어져서 하나의 기둥인 척추를 만들고 이 척추뼈 구멍들도 쭉 이어져서 터널을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이어진 터널을 척주간이라 부르고 이곳으로 척수가 지나갑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척주간이 좁아지면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척추뼈의 아래 척추뼈 폐임과 그 아래에 있는 척추뼈의 위척추뼈 폐임이 만나서 intervertebral foramen, 척추 사이 구멍을 형성하고 이곳으로 좌우 안쌍의 척추신경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이 또 좁아져도 협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중심 척주간이나 척추 사이 구멍이 좁아지는 질환을 스테노시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풀었는데 질병의 정의까지 다 알게 되었죠? 두 번째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사용된 알스라이티스, 벌자이티스, 마이알지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미사 아이티스는 염증을 의미합니다. 또 아이티스 앞에 붙는 용어는 어떤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말해주죠. 알스라이티스는 알스로와 아이티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알스로는 결합형이에요. 결합형에 관한 건 의학용어편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알스로는 조인트 즉 관절을 의미하는 결합형입니다. 따라서 알스라이티스는 관절에 염증이 생겼으니 관절염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벌자이티스는 벌소가 뭔지는 몰라도 아이티스가 있으니 그곳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겠죠? 여기서 벌소는 벌자의 결합형으로 윤활주머니를 뜻합니다. 따라서 벌자이티스는 윤활주머니염이 되는데요. 윤활주머니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150개 정도의 윤활주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윤활주머니는 움직이는 관절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주위의 섬세한 조직을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벌자이티스, 윤활주머니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윤활주머니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윤활주머니에 의해 보호받는 조직들에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알지아를 볼까요? 알지아는 페인, 즉 통증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마이알지아에서 알지아는 통증이니 마이알지아는 마이에 생긴 통증이 되겠죠? 마이는 뭘까요? 마이 아파? 죄송합니다. 마이오는 근육을 의미하는 결합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알지아는 근육통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머슬 페인, 근육통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 많이 본 단어 중 마이오파시아에서도 마이오가 있네요. 파시아는 근막이고 마이오는 근육이니 마이오파시아는 근육의 근막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형용사용 전미사를 알아볼 건데요. 형용사용 전미사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미사가 붙으면 용어가 형용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전미사는 꼭 질환이나 증상, 수술 등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 용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어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오이드와 오우스가 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스터넘, 복장뼈 아시죠? 이 복장뼈는 크게 세 부위로 나뉘는데요. 가장 아래에 칼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거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칼돌기입니다. 복장뼈의 가장 아래쪽 부분인 칼돌기는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라 합니다. 여기서 자이포는 칼 모양의 라는 뜻을 갖는 접두사고요. 델토이드에서 공부했듯이 오이드는 무슨 모양이라는 뜻을 갖는 전미사니까 자이포이드는 칼 모양의 라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는 칼 모양의 돌기가 되어 칼돌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이드는 완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 이제 오우스를 보겠습니다. 혹시 스파이노스 프로세스 들어보셨죠? 가시돌기라 하죠. 왜 스파이노스 프로세스가 가시돌기인지 아세요? 위에서 보면 가시처럼 얇고 납작하고 뾰족한데 옆에서 보면 뭉툭하고 널쩍한 돌기 모양이라 가시돌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스파인과 프로세스의 모양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하려면 가시처럼 뾰족한 모양의 돌기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노스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스파인은 가시를 의미하고 가시의라는 형용사적 표현을 위해 오우스가 붙은 거죠. 따라서 스파이노스는 가시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수프라스피네이투스 기억하시나요? 가시위근이잖아요. 이 근육의 오리진, 있는 곳 기억하시나요? 바로 수프라스피노스 포사인데요. 여기서도 스피노스를 통해 전미사 오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수프라는 뭐뭐의 위를, 스피노스는 가시의를, 또 포사는 오목을 의미하므로 수프라스피노스 포사는 가시 위의 오목한 부분이란 뜻으로 가시 위 오목이 되는 것입니다. 전미사는 용어의 뒤에 붙어 용어의 의미를 수식하며 주로 어근의 병리적 상태나 증상, 그리고 치료나 진단을 나타낼 때 쓰이죠. 그리고 어근을 형용사로 만들 때에도 전미사가 사용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스테노시스, 스콜리오시스, 시스는 무슨 증, 알슬라이티스, 벌자이티스, 아이티스는 염증, 마이알지아, 알지아는 통증, 그리고 자이포이드, 오이드는 무슨 모양, 마지막 스피노스, 오우스는 뭐뭐의. 오늘도 해부학 공부가 유리해지셨길 바라며 모두 유리한 밤 되세요.